내 웃는 모습 나오거든. 좀 찍어도 제가. 잘안 주시죠. 그러니까 순간을 포착해야지. 아니 카메라에서 내 웃는 모습 하나 캡처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할게요. 좀 프로필 사진 좀 바꾸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네. 대답에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좀 담아서 네. 우리 앞자리에 앉은 분들도 항상 긴장했다가 앞자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막 찍어도 돼요? 내가 웃을 때 빨리 찍어야지. 아, 네. 얼짱 같은데. 우리 형제들은 항상 화난 표정이라가지고. 프로필 사진, 이거 지금 우리 카페에 내 프로필 사진 이거 있죠? 네, 이제 마지막 들어오셨습니다. 누구한테 방금 전화하고 왔는데?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어디서 왔어요? 예? 부산도? 부산도? 부산동이 어딘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 여기. 여기 이분 누구? 저는 뭐 우리 어디서 대구맘에서? 네네. 대구맘 출신이에요? 아니 강의 들은 적 감도 없고 강의 들은 적 감도 없고 집에서 한 개 정도 들어봤어요. 아니 대구맘에 저 글 쓴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5년 전 이야기야. 아, 문제가 어려서 제가 계속 못 왔었거든요. 그럼 검색해가지고 읽었다고요? 아니면 몇 년 전에 읽고 지금 온다고? 몇 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둘째가 지금 이제 5살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한 손 들어봐요. 처음 보는 분들 있다. 처음 왔죠? 어디서 왔어요? 사귄다고. 상인동? 어떻게 하고 왔어요? 아 옛날에 몇 번 들었다고. 옛날에 어디서요? 어디서요? 호세호치. 아 서점에서? 서점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언젠데 서점에서 강의한 게 4년 전인데 한 5년, 6년. 상인동 살아요? 네. 오. 내일 상담 원래 하시려고. 우리 아파트 산다고? 네. 네. 몇 동? 2108.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처음 왔다고? 아니요. 오늘 연습을 어디서 봤지? 저 푸르지오 도서관에서 봤구나.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아니 오늘 오겠다고 뭐 댓글 단 사람들 몇 명인데 13층 나머지 왔어요? 안 왔잖아. 민서 엄마 왔어요? 또 누구냐? 아 오늘은 학교 행사 때문에 못 온다고. 오늘 며칠이죠? 4월 6일인가? 오람초가 오늘 학교 선정해요? 민서만 태양태우마. 그 다음 막 웅웅이님 왔어요? 풀하우스님. 이씨. 원범이님. 댓글은 돈 안 드니까 막 하는구나. 좋은 마음님. 어딨어? 아, 예. 아니, 되게 자주 본 것 같다. 작년에도 왔어요? 올해 처음 왔어? 근데 왜 자주 본 것 같지? 그래, 원수만 이래서 잘 바꿨다. 원수만 걱정하던데. 원수만 왔나, 오늘? 아니요. 아까 보이던데? 저 왔어요. 아닌가? 좋은 마음. 진아니. 어딨어요? 진천초.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지난주에도 왔어요? 네. 김나연님. 안 왔겠지?
10월 사랑. 사랑의 마음 어디 갔어? 10원 마음은 아까 오는데. 네. 사랑의 마음 어디 갔어? 오늘 용천초 부모교육 있어서요. 거기 많이 참석해요. 그럼 왜 안 갔어? 전 이 강의가 좋았어요. 뭐 좀 줄 거 없나? 저도요. 여기 영천 좀 말이야. 어제 있잖아요. 남산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교양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잖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강의 때 소개한 모든 책을 학교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다 사겠대. 우와. 거기다가 자기가 여기 진천동 산대. 여기 진천동에 제일 큰 교회 있지, 충성교회다 있는데 자기 교회 와서 강의 좀 하라고. 그리고 바로 선생님한테 지시해가지고 학부모 연수하고 상관없이 저를 다시 부르라고. 5월달 가정의 달 특강 하자고. 난리 났어요. 엄마도 다 울고 막. 그렇다고 내가 평소보다 강의를 잘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산초등학교 가서 그 우리 형이 바로 옆에 있잖아, 남산병원에. 그래가 어릴 때 형하고 있었던 이야기 좀 하고 우리 형 좀 남산병원 좀 사랑해달라고. 그 엄마도 많이 울더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화요일날 동천초등학교 갔구나. 동천초등학교, 그 다음에 칠곡의 관문초등학교. 어제는 남산초등학교 갔죠. 나는 요 우리 용천초등학교 엄마들만 반응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 간 새 학교가 다 좋아하더라. 강의 끝나고 나면 우욱 하면서 한손을 지르고 막 이래. 여러분들 지금 보통 강의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범무동 동천초등학교 강의 끝나고 한 40명이 카페 가야 됐다니까. 방에. 내일 더 바빠지면 여러분들 못 볼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강의 할 때 열심히 와야 돼. 4월 마지막 월요일인가? 내가 강의 일정 한 거잖아. 출석도 떼치우고. 댓글 다 놓고 안 오는데 뭐. 내 보고 대한민국을 생각해낼게. 차례대로. 생각이 안 나네. 여기는 아들 둘만, 미니님이, 행심녀, 훈이 유니맘, 그 다음에 그레이스님, 지금 둘이 계속 떠들고 있지. 요 5명은 이제 대한민국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시원마 말고, 시원지인마 말고, 꽃돼지님 말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모르고, 이 3명은 내가 대한민국 모르겠네. 제목이 뭐예요? 어디 모르겠어. 옆에는? 그린트리. 요. 수민마. 원래 처음 왔죠? 올해. 네. 알죠. 또 대한민국 아는 사람이 오랜만이다. 그래서 갑자기 미나 25 맞죠? 전화 언제 와? 예? 원래 처음 왔지? 아니요, 저도 아니 전화 언제 왔냐니까. 어제 남산초등학교에서 나를 부른 학부모부장쌤이 신천초등학교에 있었어. 신천초등 그래서 2회 연속 갔잖아요. 그 아줌마가 어제 뭐 교장선생님한테 저를 소개하는데 이 선생님 평점이 뭐 4.88이라 하면서 평점이 높고 엄마들 좋아해서 남산초등을 정근 가고 나서 또 불렀잖아. 미나 25 옆에는 누구지? 처음 뵙는 분이다? 처음 왔죠? 한번 했었어요. 언제? 첫 달에. 그래요? 제 딸에. 그럼 미나 25 안 오면 안 오고. 소희 씨는 어디 갔어요, 요즘? 헤어졌어? 아니, 둘째가 이번에 학교 이상해가지고 좀 적응 시켰지. 그래. 옆에 누구지? 재현이요. 어? 진아 이제 진아. 네. 애기 학교 어디로 했어요? 어? 진천초. 그 뒤에는 언제까지나? 넌 알겠고. 그 다음에 옆에는 누구지? 대한민국 뭐라 했어요? 나뭇잎. 나뭇잎?
지난번에 저번 학기 때 오늘 처음 오고 이번 학기는 두번 제가 시간 그래 이 강의 참 좋다고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복지네. 내 언젠가 내가 돈을 받고 강의를 해가지고 돈 아까워서 오기만 그래야 돼. 그 옆에는 대학이 뭐지? 회식을 해피걸? 자엄마잖아. 왜 애 이름 생각이 안 나노? 도윤이 엄마. 그 다음 그 옆에는 둘이 친구라 했지? 언니? 누가 먼저 불렀다 했지? 프렌십이 불렀어 해피걸을. 오케이. 그 다음 뒤에는 예, 다음에 뭐예요? 누가 극복 대상이라 했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오고 갔다? 지난주에 한번 빠졌어요. 서연인이지. 그 다음 뒤에는 서영왕이요. 서영만. 그 다음 체감. 목채맘이라고? 오늘 처음 왔죠? 아니요, 한번 빼고 다 왔어요. 아까 어떤 아줌마 목채맘 추천으로 왔다 하면서 댓글 달았던데? 난 목채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네, 만복맘님. 목채맘님은 어떻게 알고 왔다고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사는 데가 어딘데요? 칠성동. 멀리서 오신다. 또 그 옆에는요? 오늘 처음 왔다 했지? 대구맘에서 왔다고? 그 다음 그 뒤에는? 사부작이요. 이 동네 산다 했죠? 알파크. 그 다음에 도희 엄마. 그 다음에 누구지? 유정이 엄마 아니야? 얼마이다? 어디 이사 간다 안 했어? 부산으로 이사 간다 하지? 안 가? 셋째 나왔다고? 네, 실제 어린이집 보내고. 아, 어린이집 보내고. 누가 같이 왔어요? 저 엄마하고? 진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어디 있어? 진 엄마. 방에 방에 누구 있어? 대한민국 쭉 말해봐. 빨리. 안 들린다. 백도민의 하얀 연화, 반두만, 지윤박. 지은이 엄마 지금 처음 오지? 전에 왔어? 네, 다니면서 면담 해봤어? 네, 했어요. 지은이 담임이 내하고 축구를 20년 같이 한 애야. 우리 목사님 조카 사이인가? 손주 사이인가? 지은이는 복 받았다. 생명은 잘 동안 안 보인다? 목지 실습. 사회복지사. 아유, 그만하자. 그래, 하여튼 원래는요, 제가 좀 더 성숙해졌는지 학교 가서 강의하는 게 좀 더 편해졌어요. 학교 가면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도 하고 막 이런데, 원래는 이상하게 좀 마음이 열려서 PPT대로 안 하고 이제 내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키우기 참 힘든가 봐. 딱 어디서 딱 아는가 하면 처음에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우리 4살 때 우리 아이 키우는 걸 보고 서글퍼서 내가 아이를 뺏었다고 했죠. 그 이야기 딱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부러워가지고 우와 한다니까. 그 학교는 이제 반응이 좋은 학교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뭐라카니 시큰둥하잖아?
아유, 보통이에요. 이상하다니까. 그만큼 아이 키우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죠. 히타 전과라 히타. 제가 어떤 때는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원시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 그 어려움을 겪죠.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경의 제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인데 이 땅은 뭔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제 우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구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땅은 인생이에요. 인생. 성경에서 항상 비유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복되게 행복하게 살까 이걸 말하는 책인데 그 제일 먼저 인생의 상태에 대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혼돈은 영어로 카오스죠. 카오스. 자, 이걸 이제 제가 어머니들 알기 쉽게 우리 자녀교육 영역에 적용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질서가 없어. 그죠? 내 안에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서 이렇게 착착착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죠? 학원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 붙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공부방에 보내야 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혼란스럽다니까.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인생의 상태에서 말할 때 혼돈이지만 자녀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보면 혼란스러움 이런 거죠. 질서가 없음. 항상 헷갈려요. 저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유치원 선택할 때도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유치원을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4군데 5군데를 방문했다니까. 몬테소리 좋다 해서 해바라기 가봤고 해바라기는 너무 교구 중심적이라고 해서 비판적인 통합 유치원이라고 하죠. 몬테소리 교육과 일반 교육을 이제 통합해서 한다고 해서 통합 유치원. 이게 보통 일반 유치원인데 그래서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 유치원도 제가 가봤고요. 또 내가 답답해서 이것도 가지고 우리 목사한테 상담도 하러 갔잖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도 성경 구절이나 한 구절 더 듣는 게 안 좋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작아가지고 그 당시에 유치원이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산 밑에 구원파가 하는 교회, 구원파 앞산 중앙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유병헌 그 교회죠. 거기 가면 그때 유치원을 했어. 상록수 유치원이라고. 근데 거기도 가보고 또 애들이 통학거리가 길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동네에 있는 시장통 안에 있는 동네 유치원도 가보고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게 정말 혼란스럽더라니까. 그래도 내가 스승이 있는데 명식이 상담을 해봤잖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성경구절 하나 더 읽히자고 유병헌 하는 그 유치원에 내가 갔잖아. 갔더니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나를 전도하려고 자기 유병헌 목사의 그 설교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 그거 막 보여주고 막. 내가 그때 시간만 있어서 내가 더 전도를 할 거를 그랬는데 아 진짜 저를 그 포교 대상으로 삼고 아빠가 처음 학부모 설명회 하는데 유치원 학부모 설명회 하는데도 아빠는 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막 할매가 직접 커피 태우고 오고 막 청일점 왔다 하면서 정말 제가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도로 내가 전도하려고 했어.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애는 그 상록수 유치원 다녔잖아. 또 영어학원 고를 때도 그랬죠. 내가 영어학원한테 가끔 이야기하는데 5살 때, 6살 때 내가 막 온 동네 돌아다녔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 이른바 영유 개념이 없을 때 대구에서 가장 선진적인 영어학원들 내가 다 아이 데리고 돌아다니고 왔다. 왜? 혼란스러우니까. 자, 두 번째 상태는 뭔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공허. 이제 우리 엄마들 버전으로 하면 허무죠, 허무.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애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지랄하고 해도 잘 때 되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 허무죠, 허무. 허탈하다. 엄마들은 좀 촌스러운 수준으로 말하면 허탈하다. 허망하다. 이게 이제 가장 수준 높게 공허하다. 마치 물을 손으로 움켜 잡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잡힌 게 없는 것처럼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자한테서 결산해보면 남은 게 없어. 그렇다고 진도라도 잘 나갔나? 꼴란 그것 좀 하락하는데도 질질 끌고 이래가지고 막 열받고 막 이상하죠. 하루를 살아도 그렇고요. 아이를 열심히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도 허무해. 이상하다니까. 이거 해봐야 되는데 아직 대학 안 보내봐서 모르겠지. 특히 자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열심히 내가 최선 다해서 아이를 막 도와가지고 잠수내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 보냈잖아요. 명문대 보내면 더해. 애가 떠나가쁘잖아. 서울로 기숙사로. 그러면 목표를 상실한다. 이거 정신과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빈둥지중. 이상하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의대를 보냈는데도 잠시 기쁘지 합격했던 소리를 들으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죠? 손에 쥐는 남은 게 없어요. 이상하다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10년 전 지난 주말 맞나? 내가 10년 전에 지난 주말인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10년 전에 내가 강의를 듣는 어떤 아줌마가 연락이 왔어. 병신 나오고 이야기 못 들었지? 10년 전에 저 진묘동에서 그때 내가 진묘동에 있는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3년 동안 매주 나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저하고 성경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엄마가 있어. 애가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6학년 때 수성도 전학 갔어. 그러면서 연락이 끊겼거든. 지금 애가 재수해서 대학교 2학년 됐잖아. 선생님이 계속 생각나는데 검색해보니까 유명해져 있대요. 하면서. 야, 연락 왔다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수성 가서 만났잖아. 그 애가 재수해서 대학교 2학년, 연세대 정외과 2학년. 경신 자사고 보내가지고 하여튼 정말 고생을 했대. 그때 옛날에 제가 앉을 때 예뻤거든. 근데 한 7, 8년, 10년 지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아이고 이거 얘만 안 보겠지. 아 진짜 너무 고생을 했어. 그래서 팍싹 늙었더라니까. 그리고 나서도 지금 애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애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도 애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꼬라지 보면 막 맨날 밤마다 밤중에 늦게 자고 뭐 늦게 일하고 막 하여튼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 애가 미워 죽겠대. 그리고 아빠는 아빠대로 아빠가 경찰장 나가지고 대구에서 유명한 경찰서장도 하고 지금 본청에 있대. 그래서 내가 뭐 직책 좀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더라. 혹시 내가 속도 위반해가지고 잡히면 이름 좀 대려고 했거든. 근데 아빠도 이 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보통 엄마가 다 장악하고 하니까 아빠는 돈이나 벌어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애들 커버리면 안 그래도 부모 안 찾는데 아빠는 더 어렵고 이러니까 둘이 있으면 뭐 아무 말도 안 한대. 비극이죠 비극. 근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키우고 또 남편이 돈 벌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키우고 나면 허무하다니까. 자 젊은 엄마들은 저학년 엄마들은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고함 지르고 악을 쓰고 뭐 너를 띄고 하고 난 다음에 잘 때 돼서 결산해보면 허무하고 이걸 풀타임으로 쭉 해보고 애가 다 대학 가고 내 손을 떠나고 나면 또 공허하고 이렇게 하고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루를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 속상한 것들 뭐 생활 쓰레기 생산된다고 했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 생활 쓰레기들이 늘 생겨요. 그럼 어떻게? 이걸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배출한다고 했어요. 배출하면 청소 차량에 와서 가져가 버려. 그렇죠? 그러면 깨끗해져 집안은. 이런 거라.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더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말한 버전을 하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청소 차량을 보라 이 말이다. 뭐 좀 이해가 되는 거 모르겠네. 그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쓰레기 이런 걸 다 가져가 버려서 우리를 깨끗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생기는 속상한 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꼭 하는 일. 근데 이걸 기억하면 안 돼.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속상한 일도 생기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저장하거나 기억하면 안 되고 이건 버려, 배출.
그리고 뭘만 저장해? 아이가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 이런 것만 계속 저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때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행복하죠? 흐뭇하고, 오늘도 아이가 학교 갔다 왔지.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근데, 학교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감사하지. 그죠? 하여튼, 정 행복한 일이 없으면 내가 말했잖아요. 애 갔다 오면 무릎에 앉혀놓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읽어주라니까. 그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나오면 그 엄마도 매일 애하고 찌름 꽂고 하잖아. 유아기 때는 유아기 때대로,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집을 떠나는 집을 떠나는 후대로 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만 되면 밤만 되면 애한테 항상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가죠. 이게 우리 진짜 마음, 진짜 마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잘 때에서 그걸 결산해. 아, 오늘 내가 아이한테 또 네가 소중하다고 말했지. 참 잘했어. 이렇게. 이걸 추수하면, 이걸 내 인생 창고에 저장하면 내가 공허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키운 지난 많은 일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뭐 아무 일 없었겠어요? 여러분들도 훨씬 더 애 많이 잡았다고 했지. 그죠? 네. 엄마는 놀랄까봐 막 심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 좀 친해지면 내가 하잖아. 근데 나 그런 거 다 버리고요. 아이하고 행복했던 것만 내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니까. 어제 그저께도 애가 그러니까 어제 새벽 1시지 카톡이 왔어. 아빠는 뭐하노? 내가 숙제는 카톡도 안 보고. 인마이 갑자기 무슨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하나 링크해주면서 이걸 읽고 소감을 말하네. 뭐 싱가포르의 무슨 뭐 싱가포르 뭐 사회 공동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우 지금만은 지금 며칠 걸려서 100페이지까지 읽었다는데 난 아직 표지도 못 봤어. 그래가지고 카톡에 와서 밤에 자는데 지금만은 그래서 잠들어 있는데 카톡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급히 보니까 아빠 뭐하노 앉아나 하면서 그래 이제 자야지 내일 강의하러 간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 카페 대장님 철민이가 누구 익하더라고. 철민이 하면서 네가 왜 안 오고 하니까 우리 카페 들어와서 글을 많이 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숨통 트인 맘이라는 엄마가 쓴 철민이 이야기 쭉 읽었어. 하지만 철민이 누구 하대요. 우리 연구소는 고만대 하니까 숨통 트인 맘이 글을 잘 쓰네. 우리가 이러고 감동을 받았나 봐. 그리고 또 뭘 하더라? 자식 농부님은 누구 하더라고. 그래가 두 아들 명문대 보낸 어떤 할아버지인데 우연히 우리 카페 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글을 쓰는데 주로 자랑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네. 그러니까 엄마들 반응이 별로 없네. 그러면 뭐라 하잖아요. 근데 아빠 강의는 생명력이 있네. 우리 애도 감각 있죠. 아니 멀리 떨어져 있고 늘 말씀을 듣거나 교육생활 하는 게 아닌데도 이 감각이 있다니까. 우리도 그렇죠.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이러면 그게 내게 소화가 안 돼. 왜 그죠? 남편이 맞는 말 하잖아 사실은. 아빠들이 다 내하고 똑같은 소리 한다니까. 근데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 그 차이죠.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 엄마들 이제 그걸 알면 그죠? 그런 말 못 듣게 돼요. 북한 소대가 하는 말이 아빠 내 강의 잘해 사랑해. 내가 28 아들한테 그죠? 사랑해 소리 듣고 격려를 받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그런지 내가 어제 남산 초등 가서 막 울고 막 해가지고 엄마는 다 따라 울고 있잖아. 강의 끝나자마자 교영선생님이 앞에 나오지만 마이크 잡고 있잖아. 자기가 이런 감동적인 강의는 처음 들어본다 하면서 선생님이 소개한 모든 책을 사서 도서관에 비치하겠다고 예산 1000만원을 내가 도서관 그 책 사는 데 배정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 교영선생님이. 그 엄마도 좋아가 막 난리가 났어. 박수 치고 막. 자, 혼란스러움, 그 다음에 허무함, 그 다음에 이 둘보다 먼저 앞섰는데 깊은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두터운 물에 잠겨서 캄캄하고 어둡다는 뜻이에요. 바다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캄캄하거든.
빛이 투과되지 않으니까. 옛날에 세월호 구조 그 인양 작업 같은 거 할 때 왜 잠수사들 바다 속 들어가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시계가 막 안 보인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두터운 물에 덮여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깊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엄마들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은 언제 불안한가 하면 밤에 불안하죠. 밤에 공동묘지 지나갈 때. 그래서 담력훈련 하잖아. 군대 가면 6.25 훈련하면 담력훈련 한다니까. 무덤 사이로 불을 파놓고 거기를 기어가게 하고 밤에 하고 귀신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나무에 막 그 하얀 소복 입은 여자 인형 달아놓고 막 갑자기 튀어나오게 하고 이런 게 담력훈련이거든. 그러니까 밤이면 우리가 더 불안하죠. 왜?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낮에는 보이니까 덜 불안한데 밤엔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자, 이걸 우리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몰라.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소경이라고 하죠. 소경이 뭐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만 그죠? 인격적으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가 보이지 않아. 참 신기한데 예수님의 이거 일생을 기록한 제자들의 기록이 그 소위 말하는 유명한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여기 곳곳에 있어요. 안과의사야? 예수가? 그럼 요즘은 뭐 안과의사 있으면 되지 뭐. 예수 소용없잖아.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럼 안과 가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소경이었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젊을 때 어렵게 살았다고 했죠.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행복에 대해서 눈을 떴잖아. 여러분들 제 강의 듣다 보니까 내가 행복에 대해서 눈 뜬 거 안 같아요? 눈 뜬 거 같지? 그래. 내가 장님인데 눈을 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경 바돌로메라고 있는데 그래? 예수님이 와서 막 지나가는 걸 보고 막 옷을 붙들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부탁했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뭐 하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했어. 그래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처음에는 잘 안 보이고 희미하게 전봇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카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고 이제는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 비스무리한 것이 보입니다. 한 번 더 하고 이번에 보이느냐 하니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상태라. 여러분들 강의 처음 듣다 보면 희미하게 보이지 전봇대 같은 것이 보일 수 있어.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게 전봇대가 아니고 사람이라. 좀 있으면 더 선명하게 보죠. 아이가 보여. 여러분들 미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뚜껑 열고 이럴 때 애 보여요 안 보여요? 애가 안 보이지 뭐. 애가 죽기나 말기나 막 내 기분이 더러운데 지금 이거야.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게 소경이에요. 소경. 저는 담대히 말하죠. 나는 행복에 대해서 진짜 소경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사소한 일로 맨날 목숨 걸고 싸우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 치약장 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싸움잖아. 그렇게 했죠. 저는 옛날에 그 가난 농군학교라고 기독교에서 유명한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청교도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가 경기도 어딘가 있어.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이 가야 되는데 그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 가야 되는데 우리 형이 가기 귀찮으니까 내보고 대신 가르쳤어. 근데 그 2주 동안 가서 훈련을 받았다니까. 내가 미쳤지. 나머지는 다 경대 의대 학생들이고 나는 양아치였어 그 당시에. 검정고시 하고 있을 때. 근데 우리 형이 내 상처받는 줄 모르고 가라니까 나도 뭣도 모르고 돈 준다 하길래 갔지. 2주 내에 경대 의대생들하고 양아치하고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해봐야 얼마나 그 열등감이 생기는가. 미치고 환장한 줄 알았다 그때 막. 걔들 막 카드 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카드도 모르고 막. 근데 거기서 그 배웠다니까. 청교도 정신 중에 하나가 소변을 볼 때 몇 명이 동시에 보고 물을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치약을 짤 때 3mm 이상 짜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 치약 짤 때 나는 항상 잘 봐. 왼손 엄지로 치약 튜브를 잡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 밑에서부터. 튜브 끝을 향해서. 그러면 힘이 조절돼가지고 조금 나온다니까. 3mm. 근데 우리 와이프가 치약 짤 때는 치약통 중간에 콱 눌러. 그러니까 치약이 반은 뒤로 가쁘고 반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씩 나온다니까. 내가 10번 할 분량. 그러니까 이건 막 못 봐주겠는 거라 미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잔소리 잔소리 하면 말싸움이 왔다 갔다 하면 감정 상하잖아요. 우리 아까 말한 줄 알아? 남자가 쫌생이가 제가 치약 몇 미리인지 재고 있나 맞죠? 그 말이죠. 야구상 못 살아. 내 쫌생이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옆에 내가 진짜 성의 없다. 우리 왜 매사 그렇거든. 대충. 나는 뭐 매사에 꽁꽁꽁꽁 맨날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내가 행복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런 걸로 안 싸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래? 진흙에 침을 이겨서 내 눈을 발라주는 내 스승을 만났잖아. 이것도 비유인데 이걸 좀 말을 하면 어려운데 하여튼 진흙이란 말은 아까 땅이 인생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흙에다가 그죠? 어떤 말이 시가 들어가면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떤 말을 들었다니까? 어떤 말 들은 줄 알아요? 싸우고 집안이 청결한 것보다 어지럽고 집안이 화평한 것이 100번 낫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만 들으니까 그냥 맞대? 그날 이후로 내가 안 싸우게 됐잖아요. 쓸데없는 일로. 책을 정돈할 때도 저는 항상 깔끔해가지고 보던 책은 항상 제자리에 꽂아야 돼. 근데 우리 와이프는 식탁 위에 뭐 탁자 위에 마음대로 올려놔. 내 캣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병명을 지어줬다고. 평평한 곳에 비에 못 보는 거라. 우리 집에는 농 위에도 뭐 다 얹어져 있고요. 뭐 온데 다 뭐 쫙 얹어져 있어. 처음에는 책 하나만 얹지 시간이 흘러봐. 막 잡동사에 탁 올라가.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정리하더라. 6개월에 한 번씩 자기 기분 내키는 날 있어. 그러면 막 온 집안을 막 확. 그거 가지고 매일 싸웠잖아요. 책 꽂아라. 좀 이따 볼 건데 왜 꽂노? 맞죠? 둘 다 맞아. 꽂으면 좀 깨끗해서 정리하는 잘 돼서 좋고 좀 이따 볼 거니까 아무 데나 놔둬도 괜찮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을 나는 꼭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 주로 집에서 싸우고 할 때 보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근데 꼭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다. 거기에 속아서 맨날 싸우는 거라. 그 다음에 평화가 깨지죠. 감정이 상하고 집안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행복하게 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 왜 했어?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 근데 막상 살려고 하면 연애할 때 그놈은 어디 간 데 없고 사사건건 내하고 다른 것만 발견된다. 그래서 사사건건 싸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보이지 않았어. 이걸 깊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물에 덮여있는 땅은 농부가 씨를 뿌릴 수가 없어. 드러나 있어야 땅이 묻이 드러나 있어야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야 뭐 뿌리를 내고 이거 뭐 열매가 맺히고 행복이 열리고 주렁주렁 열리고 이럴 텐데 씨를 뿌릴 수가 없어. 왜? 물이 덮여 있으니까. 뿌리면 둥둥둥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 상태를 땅의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의 정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아무 대형 교회 뭐 어디 범준스님 강의 들어보라니까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없어. 근원적으로 인생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가 통찰하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에만 집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편지를 예를 들어 연애편지 있잖아요. 연애편지. 우편배달부가 연애편지를 전달해줘. 근데 우편배달부에게는 연애를 상대방에게 정말 보고 싶다,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그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편지만 배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연애편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싶은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거든. 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해본 사람은 연애편지를 다른 사람이 연애편지라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무슨 마음인지 안다니까? 근데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우편 배달부 같이 그냥 문자만 전달하는 거지. 이런 거 비슷해요. 나는 이 말 듣고 너무 신기하더라. 어떻게 내 상태를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나. 너무 신기했어요. 내 상태가 진짜 그랬거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고 이런 상태였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물에 잠겨있는 나란 땅에 씨를 뿌리려고 노리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호시탐탐 누군가가 묻이 드러나기만 하면 뿌리려고.
그래서 오늘은 벌써 이 중요한 말 다 했네. 오늘 집에 가도 되는데 이 세 가지 상태를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나눠야 하니까 오늘은 이거 작년에는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한 적이 없고 몇 년 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거의 물갈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마녀윈이 코키폴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요. 벨러리 토머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썼어요. 이게 우리의 어릴 때 나온 책이거든. 마녀윈이가 호주 사람이에요. 이 작가가 벨러리 토머스가. 코키폴은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출신이고. 그림이 굉장히 아프리카 쪽풍이죠. 켈란스럽죠. 섬세하고 화려하고 막 원색지고.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 있지. 짐바브웨다 근데 아프리카 맞나? 맞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에인가? 그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이 책 나오고 대박 났잖아. 그래가지고 마녀윈이 시리즈가 계속 출간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더라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아이들이 좋아하면 계속 시리즈가 나와. 대표적으로 뭐지? 핀란드 그림책인가? 무민 시리즈. 그리고 뭐 하나 딱 터지면 애들 좋아하면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마녀윈이 시리즈도 그래요. 또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도 그렇죠. 무지개 물고기 독일 그림책인데 무지개 물고기가 히트치고 나서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 25년 동안 계속 책이 나오더라고. 이 마녀윈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출간된 게 20세기 말인데 지금 한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 마녀윈 시리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원전이죠. 마녀윈이 원전. 첫 번째 작품. 한번 검색해서 마녀윈 시리즈 쭉 한번 이렇게 아이들 도서관에서 이거 빌려서 아이들하고 읽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어셋 마이크를 새로 샀거든? 지직거려 가지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거에 단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단선됐다 해가지고 다시 5만 주고 샀어. 잡으면 안 나죠? 네. 괜히 애꿎은 배터리 갈고 뭐. 사실 이 마이크 세트 옛날에 어떤 엄마가 선생님 강의하는데 마이크 새로 사라고 누가 30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샀잖아. 내가 내 돈 들여가 살 줄 알아요? 차라리 그냥 생 목소리로 하지. 아니 너무 고마운 게 강의하다 보면 엄마들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실제로 옛날에 강의하다 보면 어떤 엄마가 하루는 그 CG에 사는 어떤 엄마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왔다니까? 선생님 강의 자기 혼자 보기 아깝다고 찍겠다고. 근데 놀래가지고 있잖아. 막 신경질 내고 있잖아요. 카메라에 뭐 주렁주렁 선이 달려가지고 막 그 서점 조그만데 막 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너무 부끄럽잖아. 그래서 막 신경질 내고 있잖아. 아줌마 삐지고 막 잡아주고 자기도 없네 가지고. 근데 그 아줌마가 처음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 올리고 막 이랬어. 그 언니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금 모기님이 하고 있지만. 마녀윈이는 숲속 까만 집에서 살았어요. 밭도 까맣고 안도 까만 집이었어요. 깔개도 까맣고 여러분 힘에서 잘 안 보이죠? 그림. 깔개가 어딨어? 보여요? 깔개? 깔개도 까맣고 의자도 까맸어요. 침대도 까맣고 침대는 여기 보이네요. 요거 침대죠. 담요도 까맣고 이불도 까맸어요. 목욕통까지도 까맸지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섬세하게 그림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넘기지 말고 형식적으로 막 대충 의무적으로 읽어준다고 막 넘기지 말고 관찰 잘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림책 읽는 재미가 더하죠. 마녀윈이는 까만 집에서 고양이 윌보하고 같이 살았어요. 윌보도 까맸어요.
그런데 윌버가 까만색인 게 말썽이었어. 고양이 윌버 보여요? 네. 고양이 윌버가 두 눈을 뜨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마녀 윈니는 윌버를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윌버의 두 눈은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고양이 윌버가 두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마녀 윈니는 윌버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윌버를 깔고 앉기도 했죠. 지금 깔고 앉은 거 보여요? 네. 이거 찍을 때 내가 몇 년 전에 찍을 때 귀찮아가지고 양쪽을 같이 찍었거든요. 고양이 윌버가 두 눈을 뜨고 깔개 위에 앉아있으면 마녀 윈니는 윌버를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윌버의 두 눈은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고양이 윌버가 두 눈을 감고 자면 마녀 윈니는 윌버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윌버에게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고양이 윌버에게 심하게 넘어진 어느 날 마녀 윈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윈니는 엿을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한번 휘두르면서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약. 그러자 윌버는 더 이상 까만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윌버는 연두색 고양이가 되었어요. 이 마녀 윌버 시리즈는요, 엄마표 영어 할 때 그림책 원전으로 영어 버전으로 사서 집에서 많이 읽히고 하거든요. 테이프도 있을 거야. CD도 있을 거야. 이제 고양이 윌버가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도 초록색으로 바꿨나? 연두색. 이제 고양이 윌버가 의자에서 잠을 자도 마녀 윈니는 윌버를 볼 수 있었어요. 고양이 윌버가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도 마녀 윈니는 윌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양이 윌버가 침대에서 자는 것까지도 마녀 윈니는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윌버는 침대에서 자면 안 됐어요. 그래서 마녀 윈니는 고양이 윌버를 밖으로 보냈어요. 바깥 풀밭으로요. 고양이 윌버가 풀밭에 앉아있으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마녀 윈니는 윌버를 볼 수 있었어요. 마녀 윈니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다 그만 고양이 윌버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3번이나 공중제비를 돌고는 장미덩굴 속에 처박혔어요. 이번에는 마녀 윈니가 몹시 화가 났어요. 윈니는 엿을 지팡이를 높이 들고 5번 휘두르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약. 그러자 고양이 윌버는 머리는 빨강, 몸은 노랑, 꼬리는 분홍, 수염은 파랑, 다리는 보라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두 눈만은 여전히 초록빛이었죠. 이제 고양이 윌버가 의자에 앉아있거나 깔개 위에 누워있거나 풀밭에서 놀고 있어도 마녀 윈니는 윌버를 볼 수 있었어요. 고양이 윌버가 아주 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볼 수 있었어요. 고양이 윌버는 아주 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숨었어요. 윌버는 우스꽝스럽게 보였고 자기도 우스꽝스럽다는 걸 알았어요. 새들도 윌버를 보고는 깔깔 웃었죠. 고양이 윌버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나무 꼭대기에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고양이 윌버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마녀 윈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윈니는 윌버가 좋았기 때문에 윌버가 슬퍼하는 게 싫었어요. 이때 마녀 윈니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윈니가 엿을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약 하고 주문을 외우자 윌버는 다시 까만 고양이가 되었어요. 윌버는 야옹 하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윈니는 엿을 지팡이를 다시 휘둘렀어요. 1번, 2번, 3번. 이제 까만 집은 없어지고 빨간 지붕에 빨간 문이 달린 노란 집이 생겼어요. 의자들은 하얗고 방석들은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있었어요. 빨개는 분홍색 장미무늬가 있는 초록색이었어요. 침대는 파란색, 이불은 흰색과 분홍색, 담요는 분홍색이었어요. 목욕통은 눈이 부실 만큼 새하였어요. 이제 고양 윌버가 어디에 있든 마녀미는 윌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목욕통에 왜 제일 꼭대기가 있지? 아까 앞에는 아니었잖아. 맞죠? 근데 지금 봤다? 이상하네. 새로 지었나? 집 구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제 고양이 윌버가 어디에 있든 마녀미는 윌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끝이네. 아주 단순하죠? 애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줘봐. 애들 정말 좋아한다. 왠지 알아요? 딱 보는 순간 이거 마녀니가 우리 엄마구나 딱 느껴져. 그리고 엄마는 자기 기준이 있죠, 기준. 그게 까만색이죠, 까만색. 까만색을 상징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도 우리를 그대로 빼다봤거든? 아이의 어떠한 모습은 내 모습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 윌버도 까만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찌랄한다? 쥐가 그렇게 낳아놓고, 거기에 또 영향을 미쳤고, 아이에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야. 왠 줄 알아요? 마녀인이 모든 존재 자체가 까만색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재버전으로 하면, 또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옳고 그름이 있죠,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먹고 마셔서 소화돼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았지만 인격적으로 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올라그러나 밖에 없어, 우리 기준은. 까만색. 까만색에 부합하면 괜찮지만 까만색 때문에 불편하면 열받아가지고 애 키울 때 다 이렇죠. 애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래? 당연히 우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 애는 보면 외모는 지금만 닮았는데 말투는 내랑 같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늘 하잖아. 내한테 짜증내면서. 당신 말투 빼다가 딱 하면서. 외모는 우리 아이 거 닮아가지고 순해. 근데 말하는 꼬라지는 아주 날카롭고 막 이러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제 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애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기호에 맞게 막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대는 거죠. 채색한 거지. 고양이로 말하면 처음에는 연두색으로 바꿨다고. 우리 편하게. 그런 사이에 애들 어떻게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점점 자존감이 낮아져. 막 이상하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애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놀림받고 막 안 내려오잖아. 풀이 죽고. 애들 이상하게 막 기가 죽어 있다니까?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애들 목소리가 커져.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면서 이렇게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마음껏 살아본 적이 없거든. 항상 뭐 하면 입대죠. 어른한테 인사해라.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라 했어요? 엄마들 애 데리고 와가지고 내한테 인사시키는 거라고 했어. 내가 여기서 우리 엄마들한테 인사합니까? 안 하죠? 수정씨 왔어? 내가 인사해? 우리 헌신적으로 우리 청소하고 늘 도와주는 엄마들이 있어. 늘 내가 들어오면 막 깍듯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한다니까. 근데 나는 다 색까고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가. 난 인사할 줄 모르거든. 난 인사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있잖아. 예의도 없고 막. 예의나 도덕 찾으려면 여기 오면 안 돼. 어제 우연하게 내가 그 하엄맘의 불량류가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하엄맘 알아? 걔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또 막 하으니까. 그 보험하는 아줌마. 그 책 2권인가 냈죠.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그 자기 보험 가입한 사람들을 조직원이라고 부르더니. 근데 그 아줌마 진짜 못되게 말하더라. 글 쓰는 거 포스팅 하는 것도 그렇고, 싸가지 없이. 그러면서 여기 오면 뭐 도덕이나 뭐 이런 걸 찾으려면 여기 오지 마라 하면서 뭐. 아이들은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했죠. 물론 세상을 살면 이제 필요한 것이 뭐 질서고 예의고 이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아이들한테 자꾸 인사하는 걸 가르치고 하죠. 근데 저한테는 하지 말라 했어요.
인사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어떤 엄마들은 꼭 갈 때 되면 애 막 머리 지그시 눌러가지고 내한테 인사시킨다. 내한테 엄마들이 내 눈 쳐다보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 근데 너도 인사해라 하면서 자기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애는 머리를 막 눌러. 내한테 인사하라. 불편하죠. 나는 혹시라도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게 안 올까봐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보고 이러다 보면 가족 같은데 꼭 겉에 인사하고 뭐 이래야 돼요. 제가 이것도 배운 거라 사실. 나도 세상을 살면 그런 거 지켜야 되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처음에 손님이 오잖아. 손님이 오면 정말 옷 입고 있잖아요. 예의 바르게 상담도 하고 해. 근데 이제 우리하고 가족이 됐잖아. 그러면 난닝구 바람으로 있다. 우리 목사님 그것이 놀러 가면 항상 난닝구 바람으로 있어요. 제 지금 제가 저장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진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난닝구 바람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할아버지, 전형적인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잖아요. 아는 척도 안 해. 뭔지 알겠어요? 왜? 가족 같으니까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손님이 오잖아? 대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한다니까. 예의를 지키려고. 그 피차 피곤한 거지, 사실. 빨리 가야 되는 데 있잖아. 막. 어제도 내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 막 내 차 타고 이제 나오는데 교문 앞까지 나가 막 배웅한다고 서 있는 거라. 부담되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돼서 지는 교장실 들어가고 나는 차 모고 나오면 편한데. 아니, 차 타러 가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막. 물론 고맙지.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막 창문 내리고 나도 막 운전하다 허리 숙이고 인사하고 이래야 되잖아. 예, 그런 거 지키려면 결혼식 가서 부주하면 적어 놓잖아. 그죠? 뭐 장례식도 그렇고. 그래서 또 갚아야 되지. 같은 액수로 3만원.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 보면요, 여기 와서 뛰놀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물론 여기 이제 엄마들 중에, 거실에서 놀고 있는 엄마들 중에는 아직도 그 꼴을 못 봐줘가지고 잔소리하는 엄마들이 있긴 해, 가끔. 그러니까 최소한 저나 모기님은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가지고 잔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밝아져. 어린이다움을 회복하는 거지. 윌버처럼 풀 주고 있다가, 엄마들이 하도 막 손대가지고, 전적인 아이들 그 모습이 다 왜곡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점점 회복된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면 왜 혈액형 물어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우리 목사님 만나고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다 왜곡돼가지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눌린 B형. B형이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A형처럼 된 거야. 저는 눌린 B형. 그래서 꼼꼼하다니까. 원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꼼꼼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아줌마가 저를 아주 돕고 따라다니던 영희 엄마라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하루는 간호사 하는 우리 교회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왔다니까? 그런데 강제로 내 피를 뽑았잖아. 혈액형 검사 다시 했어. 오빠는 아무리 봐도 A형 같다 하면서. 왜냐면 우리 엄마도 A형, 형도 A형, 동생도 A형, 다 A형인데 내만 B형이거든. 근데 내 성격을 보니까 A형 같아. 그래서 피를 강제로 뽑아가 피 검사 다시 했어. 그래도 B형이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도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눈치 봐야 되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막 꼼꼼해진 거나. 이러고 눌린 비행이라고 하죠. 근데 나를 존재 그대로 봐주고, 그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B형이 나온다니까. 제가 강의할 때 뭐 B형이죠. 어머니들은 그죠?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저를 좋아해주니까 그래서 귀한 시간 내서 늘 오고 이러니까 나도 편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있잖아요. 지방에 서울이나 이런 다른 도시에서 보잖아. 처음에는 미치다 한다니까. 강의 시작해가지고 만유인을 잃는 데까지 1시간 언제쯤 노하우를 이야기하나 하면서 뭔가 거기서 하나 건지려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 지겨워 미치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계속 중독되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500명 넘잖아. 여러분들도 좀 구독 좀 눌러. 안 보더라도. 카페 듣는 사람들은 유튜브 구독 안 하거든? 유튜브 구독 눌러놓으면 이제 동영상 올라가고 이러면 알림도 뜨고 하죠.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 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유튜브 광고를 붙여. 광고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한 사람이 광고를 그 동영상을 보잖아? 그러면
1원이 수입이 생겨요. 조회수 한 사람당 1원. 한 10만 명 되면 이제 돈벌이가 좀 되지. 그래서 게임 스트리머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떼돈 버는 애들 있다니까. 했죠. 영국의 어떤 청년은 그 우리 초딩들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마인크래프트라고 있어요. 땅 파가지고 뭐 그걸 아주 창의적으로 하는 영국 애가 있다니까. 27대 청년인데 작년 통계로 유튜브 스트리머 중에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 170억인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도 있어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게임 스트리머들은 보통 보면 그 구독자 수가 3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애도 있어요. 그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TV 같은 데서 그 생중계도 하고 막 이러고 자기가 게임하는 모습도 중계하고 막 엽기도 하고 먹방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런 애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 아주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스트리머예요. 유튜브 스트리머. 옛날에는 아이돌이 많았잖아. 요즘 유튜브 스트리머를 희망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이야기까지 갔나? 그래. 이 그림책 읽고 뭐 좀 엄마는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이나 걸린다고. 근데도 그걸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있어. 그거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 저한테 매일 날리거나. 이번 토요일에도 누가 서울에서 온다더라. 이번 토요일이야, 다음 토요일이야. 유튜브를 보신 분이 가끔씩 이런 분들이 막 남편 끌고 오거든? 상담한다고. 아버지 별거 없잖아. 그 우리 안에 어떤 그 천연적인 기준이 있어요. 아까 저는 치약 3mm. 이게 내 기준이거든. 최근 제자리에 이거 내 기준이에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죠? 옳고 그름을 너무 이거 이제 성경에서 선악과라고 해요. 옳고 그름,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하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부모님부터 먹었고 사회로부터 먹었고 계속 우리한테 뿌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깊이 소화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 이상하죠? 나는 치약 3mm 짜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다. 근데 우리 와이프처럼 짜도 괜찮대? 죽는 거, 뭐 사람 안 죽어. 치약만 좀 낭비하면 돼. 그리고 그러면 몇 밀인지 짜니 그 싸운이라고 정력 낭비하는 거 생각해봐요. 차라리 치약 낭비하는 게 더 낫지. 감정 소모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 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옳고 그름에 덮여 있었던 거야. 땅이 물에 덮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에 덮여 있어. 완전히 우리 인생이 옳고 그름에 잠식당해 있다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이 다 옳냐 그러냐 이런 문제예요. 했나 안 했나 막 이것들. 이걸 성경에서 아주 핵심을 누가 포착해가지고 선악과 이렇게 있어. 옳고 그름.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가 옳고 그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항상 내 기준으로 대합니다. 근데 내 기준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오는 그 기준이라. 근데 그걸 이제 8살, 9살 된 꼬마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는 거죠. 40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경험의 총치인데 옳고 그름이라는 거지. 그래서 옳고 그름이 내 생명처럼 들어있어서 내가 이걸 구분 잘 못해내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곧 난 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이 곧 난 줄 알죠? 그렇지 않다. 저는 월동 운동권에 있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진보적 사고 이게 있잖아요. 난 줄 알았어. 근데 내 캣조야 아이 키울 때 되니까 제가 창작과 비평사 책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공주니어 책도 좋아한다 했죠. 왜? 애가 좋아하니까. 이상하더라고. 나는 막 진보적 가치관이 내가 너무 철두철미한 마르크스주의자라 가지고 전두환 장남이 비자금을 받아서 시공주니어를 차렸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이잖아. 그것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정상적이라면 내가 시공사 책 불매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림책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시공주니어 책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골수좌파예요. 골수좌파. 저도 생각은 골수좌파인데 내가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아. 그게 내가 아니더라. 그래서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재밌는 책 우리의 좋아하는 거 찰리와 초콜릿 공장.
여기 보면 저 안에 보면 시공전이 책 이만큼 있어 우리. 애들 중학년 고학년들 너무 좋아한다니까. 마틸다 이런 거 보면 영화 보면 애들 환장을 하고 넘어가 막 악덕 교장 선생님 막 걸려주는 마틸다에 막 공감하고 막 시원해하고 막. 그러니까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봐. 우리 아들 둘만 오른쪽에 누가 있어? 행힘녀님 있죠? 네. 왼쪽에 누가 있어? 민희님이 있지? 진짜요? 오른쪽에 행심녀님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민희님한테 물어볼게. 오른쪽에 누가 있어? 아들 둘만 있지? 오른쪽에 누구 있다고?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아? 둘 다 맞지? 이상하다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세우니까 하는 사람마다 다 말이 맞아. 남편 하는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 둘이 싸워야지 이제. 오른쪽에 행심녀가 있지. 어디 아들 둘만 믿노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싸워야지. 이런 식이라 왜냐면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거든. 자기 입장에서. 우리 와이프는 취향을 그냥 남자가 쏨생이처럼 그냥 대충 짜면 되지. 맞죠? 그래서 서로 자기 입장에서 옳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아이도 그렇게 키우게 하고 이러다가 충돌. 교육관이 달라가지고 어떤 놈마다 가끔 메일 보내와. 남편 교육관이나 하고 내 교육관이 다르대. 그걸 내한테 묻는다. 그럼 내가 뭐라 하노? 그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남편하고 싸우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교육관을 내려놓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을 겪게 되죠. 그건 교육에 둘 관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아빠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나는 돈이나 벌어올게 가자. 그게 참 잘하는 거야. 지혜로운 거야. 둘 다 교육 관심 있으면 어떻게 돼? 맨날 싸우게 됐어. 참 이상하다니까. 이놈의 기준, 선악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옳고 그름 없어도 살아. 꼭 인사 잘해야 돼? 인사 못하면 나도 살잖아. 저는요 진짜 이상하게 그게 안 돼. 인사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못 배웠어 어릴 때. 그걸 부모님하고 살면서 양육받아야 되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신 거를 보고 내가 배우는 거라 사실은. 그래서 보통 아빠들은요 장례식 같은데 자기 장남을 데리고 다녀. 보고 배우라고.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그렇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저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뭘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큰 결핍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만 없었는 게 아니라 학교도 못 다녔잖아.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어.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야. 이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사실. 또 내 친구들과 학급 친구들과 또 그 선생님과 이렇게 관계하는 수평 수직으로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학교 생활이거든. 근데 공부는 검정고시에도 되지만 이런 걸 배우는 건 검정고시를 안 돼.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큰 결핍이 있어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왜 캠핑도 다니고 아주 잘하는 거라. 아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뭘 많이 배우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죠. 교육학, 그 대학원에서 교육학 공부 같은 거 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 뭐라고요?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으로 가르쳐서는 절대로 그게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음식이 내게 와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내 생명이 되려면 음식이 반드시 내보다 작아져야 돼요. 내 입보다. 입보다 크면 집어넣을 수가 없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재료를 도마에서 토막 내잖아.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좀 큰 건 어떻게 해? 익히거나 삶거나 해줘요. 그래야지 젓가락으로 그걸 뜯어서 작게 만들어서 조금씩 입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자, 먹혀서 소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보다 작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이들한테 먹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보다 낮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소화가 되는데 우리가 아이보다 커서 어떻게, 크면 어떻게 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게 돼. 내가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아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똑똑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가르치게 돼. 애가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걱정이 돼서 도우려고 하는 건데 형식은 어때요?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니까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누가 잔소리하고 계속 남편이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하면 정말 기분 나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식을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거 말고 인생을 살면서 누가 지 잘났다고 뭐 하면 있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접수가 안 되면 기분 나쁘다니까. 소화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읽을 때도 잘 봐야 돼. 이게 가르치는 글인지, 그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는 글인지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 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엄마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자기보다 못났거든. 맨날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뭐 애 잡고 뭐 욕하고 뭐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도 훨씬 잘 나가지고 막 훌륭한 애가 막 우리 애 막 공부 잘하는 얘기만 해봐. 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좋아하기 되게 어렵다니까. 관계가 생기기 어려워요. 저는 제 스승으로부터 이걸 그대로 봤잖아. 제 스승은 항상 저보다 작거나 낮았어. 우리가 볼 때 정말 참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 있잖아. 그런 사람은 귀히 여기는 거야. 했죠. 지난주 이야기했지. 민철이라는 바보. 지금 40 넘었는데도 발달 장애라서 헤헤 웃고 다니는 애가 있어. 이 엄마는 막 자기의 자식인데도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 저주를 품고 이랬는데 목사님한테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하러 가니까 민철이는 온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누구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 있어서 가장 바닥에 있어서 항상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사람을 살렸죠. 그 아이를 살리는 게 그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보다 낮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실제로 우리 어릴 때 기억을 잘 살려보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저는 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우리 애는 뭐 완전히 개체에서 용났지. 모든 게 내보다 낫다. 그래서 하는 것만 봐도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이렇잖아요. 진짜 그래. 여러분들 주제 파악을 하고 가. 여러분들 애기 때 어땠는가, 고나이 때 어땠는가. 그럼 우리 애들 너무 우리보다 뛰어나다니까. 근데 이게 지 어릴 때 생각은 안 하고 막. 이 마녀인이가 지가 까만색이잖아, 까만색. 그래서 그걸 유전 받았어, 애가. 고양이가. 지가 좋아서 온 가재 두고 집 다 까맣게 해놓고 고양이 까매가지고 걸려놓으니까 지랄한다. 우리 애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잘못이 없어, 사실. 우리도 몰라서 그렇죠. 왜? 우리 선대가 우리한테 계속 먹인 것이 옳고 그름 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계속 이것만 우리한테 주입해가지고. 우리도 그걸 먹고 마셨죠. 그래서 우리 대에서 이걸 끊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옳고 그름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라니까, 아이 키우면서. 그게 사람을 살리는,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이가 살아. 얘가 기특하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장하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듣는 아이들이 살아난다. 가르쳐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속천불 날 놈들 많아. 안 걸리겠다니까. 내가 조금만 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아이 존재 상태 그대로 대하지 않고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 잘하게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안 걸리는 거야. 어떤 애는요, 내가 가만히 놔둬도 수학을 척척척 해냈어. 우리 영쌤 아들 같은 애는 척척척척 막 진도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어떤 애는 중학교 2학년인데 부모가 다른 분수의 계산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분해. 내가 통분 5학년 때 배우잖아. 근데 중학교 2학년인데 모른다니까? 삼각형에 너희들 못 구해가지고 맨날 물어. 근데 물을 때마다 내 칠판에 삼각형 그려놓고 거기다 선을 연장해서 사각형 그려 보이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원리를 계속 설명해요. 내일 되면 또 묻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얘를 대하면 얘는 죽지.
내한테 맨날 욕먹고 찐빵 당하고 이래가지고 자존감 낮아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나도 어떤 때는 막 속이 천불이 나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있잖아. 이러다 되겠나 싶고 막. 또 엄마는 보면 뭐 이런 상태의 애한테 또 뭐 영어 하나 더 시키려고 막 영어 학원 테스트 받으러 간다 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지금 애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학습 부담을 또 지어주나 좀 기다려봐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내 마음은 포착을 안 하고 있잖아. 네가 수학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집에 온 애한테 또 막 지랄해가지고 애가 다음날 수학을 하고 내보고 얼마나 뭐라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아이와 저 사이에 뭐라고요?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중매자. 제 마음을 저 대신 아이한테 표현해야 돼. 여러분들은 못하거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 생명이 없어서 못해.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뭐 대한민국에 노력 안 할 사람이 어딨어. 애 잘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안 돼. 여러분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계속 오겠지. 되면 말하고 오겠네. 자,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감람나무라고 있지. 올리브나무. 우리말로 하면 똘감나무와 단감나무 비유예요. 어떤 나무에서 똘감이 계속 열리고 있어. 그죠? 나는 가지라고 쳐요. 그 똘감나무에 한 가지라고 쳐. 똘감이 열려서 너무 속상한 거라. 그래서 단감이 열리도록 노력해요. 어떻게? 걸음 주고 비료 주고 유기농 뭐 이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튼튼한 똘감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 되고 내가 지금 맨날 가지고 있는 건 옳고 그름밖에 없는데 여기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자녀에 대한 책 읽고 정보 보고 뭐 해봐. 어떻게 돼? 자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더 튼튼해지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애들한테 옆집 애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더 좋은 똘감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될 일 같으면 벌써 됐지.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생명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선악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밖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똘감나무가 열리는 나무에 내가 맺힌 가지야. 근데 맨날 똘감만 열려서 너무 안타깝고 탄식이 돼. 밤마다 애한테 미안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울고 막 정신과 갈까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성경에서 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똘감나무에 열리는 가지는 잘려서 단감나무에 접붙여줘야 한다. 접붙이는 거 알아요? 시골 출신 알겠지?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돼. 단감나무 열매 가지에 접붙여졌어. 그러면 단감의 영양소가 가지까지 저절로 올라와서 이제 내게서 뭐가 열려요? 이 새로 사는 데 또 찢거든. 이제 내게 드디어 단감이 열리는 거야. 저도요, 노력하라 했으면 나는 벌써 탈락이라. 우리는 뭐 비행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고요. 하나를 꾸준히 못해. 노력하라고 했으면 저는 벌써 탈락이에요. 여전히 저는 성격이 이렇고요. 참을성 없고요. 냄비 같아 내 성격으로 보면. 화가요. 갑자기 게이지가 뭐 끝까지 확 올라간다. 서서히 올라오네. 그리고 또 언제 그 확 씹고 있잖아. 이 뭐지? 누가 켰지? 갱년기 장애라고? 내가 젊을 때도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나도 그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살던 세계에서 잘리고 그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살리는 나무에 접붙여졌어요. 접붙이고 나니까 난 가만히 있었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몇 년 동안 내가 한 거 열심히 한 거라고 축구밖에 없어. 근데 20몇 년 동안 최근에 무릎을 다쳐서 1년을 쉰 걸 제외하고 지난주에 다시 축구에 복귀했거든. 무릎을 다쳐가지고 왼 무릎을 중심발로 사용하고 오른발로 컨트롤하고 뭐 슛하고 이러다 보니까 왼 무릎에 너무 이제 무리가 가서 이제 안에 인대가 다 찢어져가지고 계단을 못 오르내렸어. 운전석에 탈 때 왼발로 발 짚고 운전석에 타야 되잖아. 그걸 못했어.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좀 쉬었는데 내가 23년 동안 24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꾸준히 한 게 있어요. 그게 축구라.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또 조카들하고 그건 열심히 했어. 재밌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여러분들 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 진짜 모를 거야. 할 때 내가 젊을 때는요, 상대 팀하고 시합을 하잖아. 돈 내기 하고 막 이랬거든. 시합을 하면 내가 10명을 다 제끼고 올렸고 이랬어. 지금 이제 늙어가지고, 늙어서 우리 조카들하고 하면 지금 30대 조카들하고는 우리 지금도 안 져. 근데 20대 조카도 있어. 지금 경대 체육교과 다니고 이런 애들 있어. 얼마나 팀에는 우리가 져 있지. 우리 체력이 안 돼. 애들이 공 물고 우리 앞을 지나가 보면 못 쫓아가. 그래 하여튼 축구는 꾸준히 했어요.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 뭐만 했어요? 내 귀만 빌려. 우리 스승이 우리 보고 항상 한 말이 귀만 빌려다오 이렇게. 왜? 좋은 말이 내게 들려오면 그게 내게 소화되고 소화돼서 내 생명이 돼. 왜? 내보다 작아지니까. 음식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입보다 작아지면 들어와서 소화돼서 내 생명이 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그죠? 어떤 우리를 살리는 말, 이것도요, 내보다 잘난 사람이 막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면 접수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좋은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책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법륜 스님 책, 혜민 스님 책, 뭐, 그렇게 있다가 카톡 상태 메시지 써놓고, 뭐, 생 지랄을 해도 안 돼. 근데, 내보다 더 작아져서 어떤 분이, 나는 니보다 더 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요, 이상하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살아나. 그래서 전혀 다른 열매가 맺죠. 여기 이 책 극적으로 마녀윤희가 이게 다 생략돼 있잖아요. 마녀윤희가 뭐 하나 깨달았죠. 이게 지 쪼대로 지 기준대로 막 윌버를 막 멋대로 만들 때 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윌버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자존감 낮아지게 만들어서 못 내려오게 만들었잖아요. 아무 뭐 용기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이런 고양이가 됐어. 그런데 마녀윤희가 오늘 딱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잖아. 어떻게 했어요? 고양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원래 까만색으로 그대로 돌려놓고, 뭘 했어? 자기 기준을 다 해체한 거야. 집안이나 모든 게 까만색이었는데, 그걸 다 바꾼 거예요. 자기 기준이 고양이 일부를 살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책이다 보니까 막, 많은 것을 생략하고 함축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마녀윤희가 전지도 몰라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저도 한때는 아이를 항상 내 기준으로 키웠다 했죠. 정말 저는 우리 애 초딩 때는 내가 우리 애 대통령 만들려고 오면 우리 애가 꿈이 대통령 카드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대통령 후보들 내가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애한테 브리핑 해줬어. 지금 대통령 후보들 봐라 하면서. 노무현을 제외하고 다 서울대 나왔다 하면서. 자, 어느 게 확률이 높겠노? 부산상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나? 아니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될 확률이 높나? 그 당시에 대통령, 유수한 대통령 후보들, 민주당의 경선 나온 사람들 다 서울대, 김근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죠. 이부영 뭐 서울대 외교학 정치학과 나왔죠. 저쪽에 보수 쪽에서는 이회창 서울대 법학과 나왔죠. 다 서울대 나왔어, 그 당시. 우리한테 그거 다 브리핑해주고, 니는 우할래? 하면서. 니는 어느 대학 가야 되겠노? 이렇게 내가 애들 막 고양이 일보 빚듯이 빚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구 내려갔어. 내가 직접 데리고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울었잖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잘못 살았어. 운동권에서 내가 빠져나왔잖아요. 소시민으로 살았는데, 근데 노무현이 막 그렇게 막 경선 흥행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노무현하고 사진 찍어주는데, 그것도 노무현이 바쁘다고 다음 경선지로 막 옮겨가는데 원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소형 비서들이랑 막 가는데 내가 앞에 딱 나타나 막았거든. 잠깐만요 하면서. 그 칸에 소형 비서들이 바쁘다고 비키라 카대. 그래서 내가 안 비키고 막 울면서 우리 아들이 당신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어 합니다. 그 노무현이 딱 멈추대. 그래 우리 아들하고 둘이 사진 찍었다니까. 내가 막 울면서 사진 찍었어. 그래 10년 동안 우리 집 냉장고에 그 사진이 붙어 있어. 그리고 수성구에는 내가 아들 대통령 만들려고 환장한 아빠가 달서구에 하나 있다 하면 소문났잖아. 내가 마녀인이었다니까. 고양이 일버처럼 자기 기호에 맞게 아이를 자꾸 다듬고 꾸미고 쇠뇌시키고, 니는 법률가가 되라, 니는 판검사가 되라 이 말이지. 판검사가 되라 하라 좀 총물적이잖아.
그래서 이걸 살짝 단어를 바꿔가지고 니는 법률가가 되라. 까딱했으면 우리 애는 저한테 완전히 막 잘못 빚어진 고양이 윌버처럼 알록달록한 이상한 꼬라지가 될 뻔했어. 원래 아이 그대로가 자라는 게 아니라 까딱하면 그렇게 될 뻔했어. 근데 참 다행히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자르고 접붙여줬어. 똘감나무가 열리는 나무에서 인생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런 삶에서 옮겨졌어. 내가 행복의 세계로, 이거 성경대로 표현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이하고 사는 일이 너무 행복하더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추수하고 저장한 건 전부 아이와 내가 행복하게 산 거, 찌질이 뽑고 산 건 다 잊어버리고 배출하고. 물론 지금 어머니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쓴 거 이런 거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건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아이를 원망하거나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내가 하는 말이라. 내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 키우면서 살았던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행복했잖아요. 혹시 내가 이런 건 담기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상상으로 혹시 내보다 우리 아들이 사고를 먼저 죽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고 준비한다니까. 왜?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때 내가 할 말이 지금 상태로는 준비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28년 동안이나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쉽고 애통하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서울교회 어떤 형제가 했죠. 딸이 22살인가요?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 너무 애통할 일이죠. 이 질병은 뭐 어떻게 안 되더라. 교회생활 해도 안 되는 질병이 있어. 근데 이 두 부부가 교회 앞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찾아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딸이 22살 동안이나 우리 옆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하고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어린애를 일찍 데려갑니까? 뭐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극적인 추수죠. 정말 긍정만 추수한 거야. 그리고 뭐 온 교회가 전율이 이랬잖아요. 와, 너무 놀래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신을 원망할 만 하잖아. 왜?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인데 이 자식을 먼저 데려가다니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칼만 한데 이상하게 얘들도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살았거든. 왜?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렇죠? 여러분도 해봤죠? 공부 잘 시키고 싶잖아. 1등 시키고 싶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내 범주를 벗어나는 게 있어.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늘 듣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겸손해지고. 여러분들도 이 말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분히 사랑해야지. 오늘.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충분히 사랑하고 표현하고 아이를 살리고 하는 것이, 그죠? 결국은 아이에게 큰 자양분이 돼요. 윌버의 자존감을 확 회복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잘 산다니까. 나 우리 교회 애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 많은 어린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많잖아요. 요즘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옛날에 공부로는 우리 애한테 잽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얘들 있잖아, 꾸준히 생활이 안정돼서 살아. 나중에 다 잘 되더라. 아니 의전 가는 애들 보니까 옛날에 막 내가 볼 때 저래가 되겠다 싶은 애들이 의전을 가. 미안해요, 의전 가는 애들 내가 얕봐서 미안한데 우리 애가 그만큼 공부 잘했거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걱정하던 애들도 안정되게,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의대를 못 갔거든. 우리 조카 둘이 있잖아. 우리 형 아들들 둘이 있어. 얘들은 둘 다 영남고등학교, 하나는 대고등학교 갔다. 여기 학산초등학교, 여기서 기동에서, 그리고 중학교는 학산중학교, 영남중학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영남고 하나 대고등학교. 둘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의예과를 못 갔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왜? 수능 성적이 안 돼가지고. 우리 큰 조카는 그래서 경북대학교 자율전공대 갔거든.
4년 동안 대학생을 성실하게 하면서 의전을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4년 졸업하면서 바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아빠 전공 신경외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인터레지던트로 신경외과를 했어. 지금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어. 둘째 조카가 있어. 얘는 공부를 더 못했거든. 지금 엄마 아빠도 늘 걱정하고 내가 봐도 그렇고 원래 우리 애보다 3살 많으니까 둘째 조카 31이야. 근데 자기 형이 그래도 의전 가가지고 의사가 되는 걸 보고 지도 의전을 가겠다고 영남대학교나 야는 영남대학교 뭐 하여튼 자율전공인가 뭐 하여튼 그 형이 의대를 가는 거고 지도 의전을 가겠다고 준비를 하더라.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머리가 따라주는지 어쩐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포기할 때 되는데 포기를 안 했어. 의전 쪽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잖아요. 의전에 오는 신입생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바로 치고 오는 애들보다 질이 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능 바로 치면 가장 이과에서 최상위권 애들은 의대를 오는데 4년을 지나고 오니까 4년을 못 버티고 다른 길로 가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 최우수 인력이 의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의전에 오는 애들 보니까 좀 그죠? 수능 치고 오는 애보다 좀 질이 낮거든? 그래서 의전 제도를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시 학부로 의대를 뽑기로 했어. 그리고 올해가 의전으로 뽑는 마지막 해가 됐어. 근데 우리 둘째 조카 있잖아요. 이번에 어디지? 영남대학교 의전에 합격했잖아. 기준이 났다니까. 생활이 안정되고 꾸준히 이렇게 하니까 머리 좀 나빠도 성실하게 생각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큰 집에 우리 형 집 경상 왔잖아. 경상 난리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생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우리 형수가 교회 앞에서 막 간증했잖아.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했지? 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우리 형수 바로 직설적이거든. 그렇게 했는데도 애가 포기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그죠? 우리 형이 그 아이들의 그거잖아. 뭐지? 멘토. 야들은요, 자기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집 아빠래. 신기하죠? 아빠하고 맨날 산에 등산 다니고 막. 이 30살 넘은 청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그러니까 뭐 다 의정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돋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 기준을 막 적용해서 애들 폭파시키고 해체시키고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그죠? 이상의 아이들 안정돼. 그리고 가능성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공부 방법을 몰라서 아이를 잘 못 키우는 게 아니고요. 애를 살릴 수 없으면 못 키우는 거야. 애 길을 살리고 자존감을 높이고 이래야 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야. 공부 방법이야 뭐 메가스터디 가면 셌지. 공신 사이트가 있고요. 뭐 많아. 책도 많고. 근데 뭐가 안 돼? 이게 이상하게 우리가 애를 대할 때 이 생명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물학적 생명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이게 없다니까. 미안해요, 옥닥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말해서. 근데 해보니까 그렇대. 모든 사람이 그래. 모든 사람이. 저도 그랬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할수록 아이를 더 마음 상하게 하는 거야. 이상하죠. 그 노선이 내게 그 노선밖에 없었으니까 그랬어. 근데 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졌어. 다른 가치로 옮겨졌어. 위로 올라가고 막 하는 그 꽃들의 희망을 그 저 책에 나오는 높이 올라가서 성취하고 이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 내가 완전히 잘려지고 그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이걸 이제 알게 한 세계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이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관계죠, 관계. 그리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치약자는 문제로 좀생이처럼 싸웠다고 했죠. 지금은요. 내가 늘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농담이 진짜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하다 큰 소리 크게 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뛰어가서 무릎 꿇는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보 내가 부지 중에라도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으면 용서해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일부러 우리 와이프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왜? 싸우고 불행한 것보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평한 것이 훨씬 낫거든. 왜? 싸우고 났어요. 말 안 하고 남편하고 삐져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자존심 지킨다고 막 맨날 며칠 밥 차려놓고 애 시켜서 밥 먹으라 캐락하고. 남편은 둘째치고 내가 불편하다니까? 뭐 지킨다고? 그거 알려면 자존심 지킨다. 이상해요. 근데 내가 자존심을 딱 바로 걷어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워. 여러분도 한번 해봐. 남편한테 무조건 가서 무릎 꿇고요. 애교 떨고 양말 벗겨주면서 내처럼 한번 해보라니까? 여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아니, 전 정말 몰라서 그랬거든요. 일부러 마누라 기분 나쁘게 하는 미친놈이 됐어요. 내가 딱 하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 해요? 오늘 잘못은 10,000원짜리 값. 10,000원 가지고. 그럼 10,000원대 딱 갖다 줘. 이건 100,000원짜리야. 그럼 100,000원 주고. 한 대 맞아. 그럼 한 대 맞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내가 신경질 잘 냈잖아요. 저도 성격이 그 신경질 잘 내거든. 교회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뭐 달서구 어디에 뭐 들매꽃인가 하는 무슨 뭐 맛집이 있대. 그 내남동에 어디 있죠, 저쪽에. 7호 광장인데. 거기 맛있는 유기농 어쩌고 저쩌고 가자는 거야. 집회 끝나고 막 배는 고픈 데 있잖아요. 그거 가자 해가 막 찾아간다. 막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내가 막 지랄 같은 짜증을 냈어. 그랬더니 막 우리 와이프 기분 나빠가지고 있잖아요. 또 눈물 질질 흘리고. 아이고, 내가 일이 수습이 안 되잖아. 근데 갔는데 식당에 또 손님 많아가지고 또 5만원 기다리라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들 아주 기분 나쁘게 했잖아, 옛날에. 나중에 뭐 했는지 알아요? 우리 식당에서 내보고 벌써래. 팔 들래. 내 바로 팔 들었잖아. 손님들 다 힘들었어. 누가 쪽팔리겠어요? 내가 쪽팔린 게 아니라 지가 더 쪽팔려. 그러니까 내가 손 드니까 바로 내리라 하네. 내가 내 죽음을 확인하는 거야, 이게. 어떤 날은요, 우리 목이님이 직접 목격했어. 어떤 날은 내가 성질이 막 나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나 자제가 잘하더라고. 신경질 있는 그대로 냈어. 그리고 영희 엄마라고 그것도 우리하고 가족집 지내는 집에 우리 목이님 우리 강의도 처음 우리 따라다녔어요. 그 영희 엄마네 집에 놀러 갔잖아.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와이프가 막 열받아가지고 나를 막 뒤지도 차고 패더라. 이게 싫어해요. 근데 너 왠지 알아? 얼굴을 안 다치라고 있잖아. 얼굴을 여기 감싸가지고 거실에 딱 요거 뭐야 이렇게 펴면 많이 맞잖아. 면적을 줄여야 되지. 온몸을 웅크리고 얼굴 딱 가리고. 우리 아이고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비 오는 날 먼지 맞도록 맞은 적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너무 신기하다니까. 근데 내게 마음의 상처가 져요. 우리 아이고, 내가 신경질 내가지고 우리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는지 하겠노 싶으니까. 우리 아이고 막 발로 밟고 차고 있다. 내 거실에 쓰러져 있는 번데기처럼 여기 말고 들어있는. 이게 완전 영화죠, 영화. 근데 내가 하나도 뭐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 상하 이런 게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 와이프 마음이 보이는 거야, 알사탕처럼. 내가 잘못한 게 많이 보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잘못했어도 내가 우겨야 되거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내가 다른 나무에 접붙여져가지고 내게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생명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 그 뒤지도 맞았는데 이상하게 와이프 금방 화를 풀더라. 그리고 그 후배도 보고 있잖아. 얼마나 쪽팔려. 교회 그 후배도 보고 목이님도 직접 그때 보고 있어. 목이님 말리지도 않더라. 이 이야기는 근데 오랜만에 하네. 거의 처음 하는 거 같아. 객관적으로 너무 쪽팔린 이야기잖아. 남자가 마누라한테 맡고 있는 거. 내 성질상 맞게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내가 맡고 있었어. 근데 그런 내가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러워. 와이프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 옛날엔 그게 안 돼가지고요. 내가 원래 이 안유인이가 윌버 속상하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막 걸리고 넘어지고 하니까. 저도요, 결혼했는데 누가 와이프 속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가시나무새 노래인지 내 속에 그래? 네. 내가 알 수 없는 나가 있어가지고 자꾸 와이프를 속상하게 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막 와이프 속상해가지고 울고 이러면 내 기분 좋겠어요? 이게 아닌데 싶은데 수습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더 막 지랄하고 이랬다니까. 이게 아닌데 싶어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거, 이거 수습이 안 돼. 와이프 속상하게 하고 울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 또 더 화내고, 더 싸움이 커지고. 뭐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안에 다른 마음이 흘러 들어왔어.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내가 놀랍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뭐 스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그래서 스님도 결혼 안 하잖아. 왜? 옆을대기 누구 있으면요, 이래 못해. 산속에 가서 살잖아. 격리돼가지고, 고립돼가지고. 함께 살아보니까 자식 낳고, 이게 되는가? 근데 진짜 도를 깨달았는 걸 보려면 결혼시켜가지고, 자식 낳고 애 수학 공부 좀 시켜봐야 돼. 그리고 나서 진짜 도를 통인지 안 통인지를 딱 증명했어요. 제 강의들은 어떤 아줌마 카드에 선생님 도를 통했네요, 카드가. 진짜.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들은 게 10년이 지났어. 내가 도를 통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접붙여졌어. 옮겨졌어. 여러분들도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세계에 접붙여져 보라니까. 어쩌면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지금 접붙이는 작업일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 그죠? 우리가 다 마녀인이 같았지만, 그죠? 마음으로는 고양이 일부러 그렇게 자존감 낮아지게 하고 그러고 싶었지 않았잖아요. 그 마녀인에게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죠? 자기 세계를 완전히 바꿔서, 오히려 까만 걸 다 다르게 만들고, 그죠? 고양이 1번은 원형 그대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고, 이랬죠. 사실 우리가 이 위니처럼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를 살리고,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죠. 아이를 잘되게 하는 일이라면 파출부라도 하고 싶잖아. 그죠? 근데 뭐 이거 못하겠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 귀만 빌려주고 꾸준히 와서 한번 들어봐요. 결석하지 마요. 어느 날 제가 살던 것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여러분도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다. 저도 20년도 축구한 거밖에 없어. 귀만 빌려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형들이 처음에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저게 인간이가 사람이가, 인간이가 신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너무 아이들 대하는 게 내하고 달라가지고. 이번 일요일날 내 충격적인 말 들었잖아. 어릴 때 우리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과 같이 살던 수십 년 동안 목사님 차를 운전하던 형이 있어. 자기도 목사님 차만 운전해도 너무 행복하다고 그 형이, 그죠? 이번 일요일날 교회 카페에서 우연히 목이님하고 내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앉아있을 때 왔어. 작년 여름 캠프에 와서 강의를 했잖아.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어릴 때 우리 같이 산 이야기가 저절로 나왔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잖아요. 야, 그때 명예이 참 불쌍하대. 하면서. 그 얘기 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 그 형들은 정말 목사님 일찍 만나가지고 정말 다른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예이 불쌍하대 했다니까, 그 형이. 근데 세월이 흘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자녀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면 다 누구한테 오겠어? 다 내한테 온다니까. 그 애 불쌍하게 키우던 저한테 다 상담으로 오잖아요. 교회 아이들만 상담으로 오겠어요? 유튜브 듣는 막 서울에서도 오고 막 베트남에서도 오고 있거든. 저는 노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도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귀만 빌려주고 다른 양식을 먹다 보면 이 양식이, 이 다른 음식이 내 안에 소화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이라. 제 강의는요, 내가 내 강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강의들은 전부 옳고 그름에 가는 강의예요. 잘 들은 본질을 딱 비교해보면 그 질이 높든지 낮든지 두 번째 문제고 그 내용이 다 옳고 그름이야.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말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듣다 보면 내 안에 와서 스며들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데 그때는 나도 몰라. 언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묻지 마. 그 사람에 따라 달라. 개인차에 따라 달라. 저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날 금방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정말 골 때리고 오래 걸렸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 가치관이 너무 투철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운동권 출신이라고 했죠. 마르크스주의 가치관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내가 접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좀 다른 개념이야.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인용해도 여러분들이 성당이나 교회 다니면서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말일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하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이상한 말이 납득이 돼요. 하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까 송영이 눈 뜬 이야기 했죠? 좀 그럴듯 안 해요? 나는 이 말 들으니까 너 전율이더라니까?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나도 소경이네 이 생각이 전혀 들고. 지금 저는 눈 떴어요. 행복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시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살아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린 이야기. 우리가 다 만유인이 같았지만 어떤 다른 자극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상하고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 회복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걸 찾아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가 아이를 살리고 있다. 아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동네 아줌마도 살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옆집 아줌마 고생하고 있으면 데리고 온다니까. 여기 김상도 쌤이라고 있는데 상담을 받아봐라. 그게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행복해지지 말고 주변의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행복한 이웃들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해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하다니까. 했죠.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행복한 사람 주변에서 사는 거야.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유튜브 강의 한번 들어봐. 심리학자들이 가장 연구한 결과 가장 행복해지는 가장 손쉬운 길은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내가 계속 여기 오시면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에는 행복해지거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또 개판으로 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오고요. 일주일로 안 되는 날이 온다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 오면 돼. 이틀도 안 되면 매일 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정말 행복을 주렁주렁 열매 맺는 날이 옵니다. 오늘 이상하게 내가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네. 이게 어떤 이야기 하는 거야? 뭐 좀, 이제 좀 들리나 봐. 처음에는 안 들리면 잠이 와. 우리 교회에서는 30년 동안 자는 형들이 있다니까. 왜? 보면 말이 안 들리거든요. 지식이 아니라서. 지식은요, 칠판에 적어놓고 외우라고 하면 돼. 지식이 아니고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이라서. 그래? 길이 다르면 안 들려. 어떤 형은 30년 자다가 눈 뜬 사람도 있어. 진짜요. 근데 자면서도 온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 느낌이 있잖아. 아, 여기 참 좋은 곳이네? 좋은 사람들은 이게 있거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귀 잘 못 알아들어도 고침이 오더라고. 그럼 혹시 못 알아들어도 고침이 오면 돼. 자다가도 어느 날 번쩍 귀가 들리는 날이야. 농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30년씩 잔 형들을 내가 직접 봤어. 그 형이 지금 저 서남시장에서 약사하고 약국하고 있어. 유명한 서구 약사 회장도 하고 이런 형인데 영남대학 약대 나와가지고 억수로 똑똑하거든. 너무 똑똑해가지고 30년 동안 졸더라고. 최근에 이제 눈이 떠서 말을 좀 알아듣고 맨날 우리 교회 게시판에 막 글 쓰고 있어. 30년. 근데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와 여기 천국 같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 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어떤 음악도 지나가다 우리 영수 돌아보고 한다니까 여기 이상하네요 한다니까. 학원 같지 않잖아. 들어보면 저 느낌이 여기는 강의하냐고 지금 이렇게 해놨죠. 평소에는 이제 거실처럼 탁자 중간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의자 다 치우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더니 무슨 집안 거실 같아요 하고 가족 같아요 하고 느낌이 다른 거죠. 하여튼 잘 살아봅시다.